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산입니다. 쫙 마지막 내용. 우리 큰 1단원, 2단원, 3단원, 그 3단원 중에서도 이제 정말 마지막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그 조금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수능은요, 단순하게 이제 암기해서 바로 풀어내는 문제를 내는 것을 많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생각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의 또 개통수야, 개통수.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통수 문제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생각하고 좀 추론하는 그런 문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류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을 특징, 분류 특징이나 예를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그런 문제,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지식, 이론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는 164페이지에 종의 개념과 분류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의 개념과 분류 단계. 일단은 분류입니다. 생물의 분류. 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이게 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진화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서 특정 형질이 파생되면서 이렇게 점점 가지를 쫙 쳐왔어요. 가지를 치고 수많은 생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양해진 거야, 너무. 그럼 이들을 그냥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쵸?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나누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분류학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진화의 진화의 과정 있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유연 관계를 밝혀내는 거. 그죠? 진화 계통과 유연 관계.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일까? 어디서 파생됐을까? 이들 간의 유형 관계는 어떨까? 얘하고 얘가 가까울까? 멀까? 등등을 이렇게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분류가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죠? 생물들, 수많은 생물들 상호 간의 유형 관계와 진화 계통을 알아보자. 됐죠? 유형 관계와 진화 계통을 알아보자. 자, 그러면 이런 분류에는요, 크게 뭐가 있느냐면 인위 분류하고 자연 분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인위 분류라는 건 인간의 본위, 즉 인간 위주로 분류한 거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저거 약초야, 약초. 그럼 그 식물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니네들한테 약이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자, 분명히 이 식물을 보니까 쌍떡잎이야. 쌍떡잎이고, 그 다음에 뭐 속시 식물이야. 그죠? 외형적인 이제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얘는 먹을 수 있는 거, 식용 또는 약용, 약초, 약용, 얘는 식용, 얘는 못 먹어, 얘는 독버섯. 이 버섯 입장에서 얼마나 좀 기분이 나빠요. 독버섯이나 다른 버섯이 버섯인데 그냥 버섯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독버섯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딱딱 나누는 거지. 자, 그것이 바로 인위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분류는요, 바로 자연 분류.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물이 다 인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쌍떡잎이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도 인정을 해야 돼. 쌍떡잎 맞지? 얘는 외떡잎이지. 이런 식으로 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나눈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 분류의 기준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기했던 쌍떡잎이냐 외떡잎이냐, 아니면 종자로 번식하냐 포자로 번식하냐, 꽃을 만들어 안 만들어, 이런 것들. 또는 동물의 경우는 척추가 있니 없니, 그죠? 이 발생 과정에서 뭐 채광을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자연 분류,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부터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류에 있어서 자연 분류가 진행될 때 아무래도 이 종이라는 개념, 분류의 가장 하위 단계거든요. 이 분류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 나누고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분류할 수 없어. 얘는 같은 그룹이야. 같은 종이 되는 거지. 됐죠? 그 종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이게야. 자, 다시 분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 뭐라고? 종.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나눌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아종, 변종, 품종이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종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종의 개념을 살짝 살펴보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개와, 그죠? 뭐 가장 흔한 그 예잖아. 이렇게 이만한 개 있지 않습니까? 큰 개와 뭐 치와와라든가 이런 개하고 비교하면 좀 형태가 좀 다른데. 오히려 이 큰 개는 뭐 제가 좀 개 이름을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개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 큰 개 중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오히려 그 늑대나 여우 오히려 이쪽하고 좀 이렇게 생김새가 좀 비슷한 그런 개들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확실히 다른가? 어쨌든 치와하고 이 큰 개보다 자꾸 큰 개라고 그러니까 보다는 오히려 이 큰 개가 늑대나 여우하고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어. 외형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알아둘 건 치와하고 이 큰 개는 같은 종이야. 하지만 외형적으로 비슷한 여우와 이 큰 개는 다른 종인 거지. 늑대와 이 큰 개는 다른 종인 거지. 그래서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해서 종이 나눠야 되나? 이게 형태학적으로만 따지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형태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같은 종이로 놨지만 지금은 형태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그렇지. 생식 여부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식적인 격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지. 자, 뭐냐 간단한 예로요. 말과 당나귀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죠? 비슷한데 서로 다른 종인데 일단은 억지로 한번 합체도기 시켰어요. 억지로. 자, 억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들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나왔는데 노새 젊어서 노새. 자, 노새가 나온 거야. 이 노새가 뭘까요? 이게 잡종이에요, 잡종. 종간 잡종이라고 그래. 종 사이의 잡종이야. 자, 왜 얘는 그냥 잡종일 수밖에 없을까? 하나의 종이 될 수 없을까?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살다 가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염색체, 당나귀가 갖고 있는 염색체 한 쌍. 그럼 여기서 하나 주고 여기서 하나 줬더니 상동염색체가 안 돼. 상동염색체 쌍을 이루지 못하니까 생식세포를 못 만들지. 그럼 불임이 되는 거지. 대신 DNA 복제는 일어나서 그죠? 염색 분체가 형성돼서 체세포 분열은 일어나니까 당연히 체세포 분열해서 생장은 가능하죠. 하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 좋아. 그럼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았으니까 이 둘은 그치.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더라. 같은 종은 어때야 돼? 같은 종은 어때야 되냐면요. 이렇게 자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 또 자손이 나와야 돼.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 야, 계속. 왜 딸만 나오지? 아들도 나와야지. 그렇지. 자, 야, 좋아. 자, 이런 식으로 개를 거듭해서 그 종을 이어나가야 돼. 영속성이 있어서 이어나가야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면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같은 종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지. 자, 이 생명과학원에 나오던 가계도를 여기다가 그리니까 어때? 생명과학원에서의 가계도. 막 악몽이 생각나나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과 당나귀는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교배는 해서 새끼는 나왔지만
그죠? 자손은 나왔지만 이들이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다시 같은 종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교배가 가능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다시 같은 종일 때는 생식적인 격리가 없어요. 생식적인 격리가 없어서 교배가 가능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알겠죠? 뭐 이런 예로는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야.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서,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서 역시 종간 잡종이 나오지. 사자하고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생긴 건 비슷하다고 해서 몸에 저 호랑이 몸에 있는 이 이거 무늬를 이렇게 딱 제거하면은 사자가 되고, 뭐 사자가 몸에다가 이렇게 뭐 그리면은 호랑이가 되고, 이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인 거고요. 그죠? 사는 환경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이제 교배가 돼서 자손이 나왔는데, 뭐 타이곤 또는 라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지 같은 종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생물학적 종으로, 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생물학적 종의 개념. 알겠지? 자, 그러면요. 일단 분류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러한 종들이 여러 종이 모여서 하나의 속을 이루고, 속이 모여서 과, 목, 강, 문, 개, 역. 자, 이렇게 되죠. 종속, 과목, 강문계역. 종속, 과목, 강문계역. 또는 역계문, 강목, 과속종. 역계문, 강목, 과속종. 참 이렇게 똑같은 건데 왜 제가 읽으면 이렇게 웃기죠? 그냥 종속, 과목, 강문계역 이렇게 읽으면 돼. 종속, 과목, 강문계역. 역계문, 강목, 과속종. 참 특이하네. 예. 자, 여러분들 가장 큰 게 역이야, 역. 역. 여러분들 그 not station, but domain. You know? 도메인이야, 도메인. 스테이션 아니야, 도메인.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이렇게 돼요. 진핵생물력. 됐죠? 뭐 사람으로 치면은요, 세균 여기 안 속해. 고세균 안 속해. 여기 진핵생물력에 속해요. 그다음에 이제 개로 따지면 육개가 나와요. 육개. 이제 여러분들 삼역 육개를 배우게 돼요. 삼역 육개를 배우는데 6개의 개가 있어요. 자, 뭐 지금 뭐 써드릴까요? 네, 그렇죠 뭐. 여기 세균력. 이건 고세균력. 여긴 원생생물력. 여기는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이고요. 진핵생물력이고, 개로는 자 진정세균개, 그다음에 고세균개가 속해. 요 역에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요 역에 얘가 포함된다는 얘기고, 요 역에 3개의 개가 들어가. 원생생물개, 식물개, 균개, 동물개. 그러면 역으로 하면은 딱 3역이 되는 거고, 개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진핵생물 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생물역에 동물계에 속해. 동물계. 오케이? 그 다음에는 동물계에서도 여기서도 나눠야 돼. 쭉 가는 거야. 척삭동물문. 오케이? 뭐 척추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척추동물. 거기서 이제 척삭동물, 뭐 척추동물, 척삭동물문. 자, 거기서 이제 요 강. 예. 자, 무슨 강에 속할까? 자, 무슨 강? Not river, but glass. 리버 아니야. 포유강입니다. 우리 사람은 포유류죠, 포유류. 먹을 포자, 젖 유자니까 포유동물. 그러니까 야, 이 포유류가 여러분들 그 동물들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 있지 않습니까?
The Kingdom of Animal 해가지고 이제 킹덤이 이게 개예요, 개. 이 동물의 세계라는 뭐 그렇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뭐 코끼리도 자주 나오고 뭐 하마도 나오고 보면은 그 젖을 먹여요. 아, 우리는 같은 포유 동물이구나. 예, 그죠? 자, 포유 동물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장목이야. 그 수많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포유 동물들 많다고 그랬죠, 지금. 뭐 사자도 그렇고 뭐 거기에 육식 동물, 초식 동물 다 대부분 포유 동물 중에서 그 여러 포유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그 고릴라나 원숭이 이런 것들. 영장목. 알겠죠? 영장류라고 그러죠, 영장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속, 뭐 그다음에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사람에게서 하나 더 분류해 볼게요. 다시 이 분류 체계에서 이제 우리들의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말고 지금 우리들의 교재는 글쎄 뭐 민들레, 무궁화, 뭐 사람, 뭐 사자, 개 이런 거 나오는데 개야 우리하고 이제 상당히 뭐 밀접하게 이제 반려견이고 하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뭐 당연히 좋겠죠. 같은 포유강인데 우리는 영장목으로 이제 빠지지만 개는 식용목으로 빠져요.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밥 드시잖아, 밥. 밥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래서 밥 한번 불려볼게요. 밥. 밥. 자, 밥은 어떻게 불려야 되느냐. 진액생물역. 됐죠? 식물계. 됐죠? 네, 식물계. 그 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이 있어요. 종자식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종자식물에서 이제 뭐 속시식물에다가 외떡잎 식물 강. 되셨어? 그 다음에 표목, 벽과 벼속표.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벼야 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벼 얘기하는 거지 밥을 지금 어떻게 여기서 밥이 어디 있어요? 벼 얘기하는 겁니다. 벼, 손벼, 베개 비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생물의 분류의 예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분류 단계가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죠. 종이 다양해지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공통된 특징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에 분류를 거듭할수록 공통된 특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species 분류 기본 단위인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종보다 더 하위 개념은 없느냐? 있죠. 종보다 하위 개념 뭐죠? 아종, 변종, 품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브 개념이에요. 서브의 개념으로서 subspecies, 아종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코끼리도 뭐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변종, 돌연변이종이에요. 돌연변이종. 그 다음에 품종, 인위적인 개량종을 얘기합니다. 그죠? 요건 다 같은 종에 속하는데 이렇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보다는 큰데 속 바로 아래 단계가 있어. 그럼 이걸 아속이라고 얘기죠. 종 아래 단계는 아종이니까 속 아래 단계는 아속. 과 아래 단계는 하나 더 두면은 아과. 목 아래 단계 하나 더 두면 아목, 아강, 아문. 이렇게 우리가 또 설정을 합니다. 이 분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분류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분류를 하긴 했는데 이 호칭, 내가 너에게 다가가기 전에 너는 나에게 아무런 이름 없는 꽃이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의미가 돼야 돼. 그렇죠? 명칭, 호칭을 붙여줘야지 비로소 그들에게는 이제 이름표, 라벨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명칭,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린네가 제창한 이 학명으로 나타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생물들을 분류를 해서 자연 분류를 통해서 분류한 걸, 자,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자연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그 종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 붙이는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어떻게? 학명이라고 해서 나타내기로 하는데 이명법을 쓰기로 하자. 이명법.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특정 종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맨 앞에다 속명을 쓰자. 속명. 그 다음에는 종소명을 쓰기로 하자. 종소명. 자, 그래서 이걸 종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명명자를 또 붙여주자. 이름을 붙이는 사람, 명명자라고 붙여주자. 근데 명명자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약해서 약자로 쓸 수도 있더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면은 호모 사피엔스 린네, 자, 또는 L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이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어를 쓰고요. 언어로는 라틴어를 쓰고 필체로는 이탈릭체를 써요. 라틴어. 오케이? 지혜로운 호모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형용사, 이게 명사형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필체는 이탈릭체 쓰고요. 속명의 앞에는 대문자. 그다음에 종소명은 소문자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름은 정자체로 써주는 거야. 사람 이름은 정자체로 대문자로 시작해야겠죠. 약속을 이렇게 했어. 우리 린네 오빠께서. 자, 이분께서. 됐죠? 예. 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린네 우리 이분 성 아시죠? 자,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린네, 이게 이제 이명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명법으로. 자, 그러면 산명법이 있나요? 네, 산명법이 있어요. 학명에 산명법이 있더라 이거. 산명법. 즉 앞에다가 속명, 뒤에다가는 종소명 붙이는 거 다 좋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명명자. 명명자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지?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냐? 예. 아종, 변종, 품종. 아종명이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이탈릭체로 소문자로 써주면 되고, 변종이 들어가면은 var 점 이렇게 한 다음에 써주면 돼. various 변하다. variant. 품종은 for 점 form, for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속종 요거 두 개만 써주면 뭐라고? 이명법. 속명, 종명 다음에 하나 더 써주면 아종, 그냥 써주면 아종명, var 점 하면 변종명, for 점 하면 품종명.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 종명 이렇게 붙이자 하고 약속을 한 학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로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호랑이. 뭐 옛날에 예전에 펠리스 속에 이제 펠리스 속에 속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펜데레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분류는 이제 뭐 또 계속 이제 뭐 국제적인 뭐 학회라든가 이제 뭐 학자 의견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여기에 속했다 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진행형이죠. 여튼 최근은
이걸 이렇게 판데르 티그리스 린네 판데르 티그리스 그란티스 브라스 팔리스 객다스 린네 판다레오 린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린네 린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명법이야. 속종 되죠? 속명 중소명 명명자 대문자 소문자 됐죠? 라틴어를 쓰고요. 필체는 이탈릭체 언어는 랭귀지는 라틴어 됐죠? 그다음에 속명 중소명 하나 더 썼네? 아종명 한국 호랑이니까 거리엔티스 됐어요? 속명, 중소명, 아종명, 명명자, 브라스 정자체로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속명, 중소명, 속명, 중소명.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제가 저의 고향이 어디냐 아세요?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제가 상당히 오래 기거를 해왔는데 거기서 중턱에서 어떤 생물을 발견한 거야. 와우, 서프라이즈! 놀라운 생물이야. 이걸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자, 이거 발견했어. 이거 뭐 해야 돼? 빨리빨리. 어디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건 이제 동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정. 같은 거 정하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거 정하자.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막 도감을 뒤지고 논문 뒤지고 막 뒤지고 뒤졌는데 없어. 그러면 이건 신종이야. What surprise 한 거지. What surprise, what surprise. Oh my God, strange. 와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명명자가 제가 되는 거예요. 신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뭐야? 앞에 옷파 이거 속명이죠. 그다음에 종소명이죠. 이게 이제 그 생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학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물의 학명. 호랑이의 학명이 되는 거고 한국 호랑이의 학명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의 학명. 되셨어? 우리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야 고양아 고양이 캣 이러지 마시고 우리 좀 팔레스 칵티스. 저 혹시 팔레스 칵티스 못 봤나요? 자 이렇게 학명을 한번 불러보는 실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친구한테 한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신종을 발견하면 이런 식으로도 속명, 종소명 이렇게 명명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걸 점점 분류해 나가는 거야. 동종이라는 게 얘가 누구 닮았고 누구 닮았고 누구 닮았고 누구 닮았고 점점 분류해 나가니까 어떤 속에는 속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종이 없어. 그럼 속명은 그 속명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종소명 같은 경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속도 없고 과도 없고 그런 데서 갑자기 생명체가 태어나는 건 없죠. 탄생하는 건 없죠. 그건 뭐 외계 생명체야. 자, 이렇게 학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학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들의 교재에 나온 거는 거기 뭐 찰벼가 나오네. 찰벼 오르짜티파 그루티노자 마츠부르 라티뇨르. 네. 오늘 좀 라틴어를 좀 쓰겠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분리학하면서 라틴어를 많이 해가지고요. 혀가 지금 많이 꼬여 있어요. 라티뇨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라티뇨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티뇨르. 자, 165페이지.
사자와 호랑이의 학명을 나타낸 겁니다. 뭐 지금이야 판다라지만 예전에 이제 출제됐을 땐 이렇게 펠리스 레오를 있는데 펠리스 티그리스를 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할 걸 말씀드릴게요. 띵크할 거. 만약에 여기 레오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어디서 들어봤죠? TV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된 생명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생물이야. 자, 오빠 레오 오빠. 자, 이런 뜻인가 보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앞에 속명은 오빠이고요. 뒤에 종소명은 레오야. 그럼 과연 얘는 얘랑 같은 종일까요?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다르죠. 자, 우연히 또는 뭐 이렇게 송소명이 같을 수는 있어. 이름 붙이다 보니까 어차피 뭐 라틴어로 해서 왔으니까 거기 있는 단어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종소명은 올 수 있는데 여기가 달라. 종소명은 같은데 속명이 달라. 속명. 그럼 얘는 같은 종으로 보면 안 되더라 이거야. 얘네들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학명은 이거를 학명이라고 하잖아. 물론 이제 사람 이름까지 포함해서 학명인데 이게 다르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 같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학명이 같아야 돼. 즉 여기도 같아야 되고요. 여기도 같아야 돼. 속명도 같고 종소명도 같아야지 얘네 둘이 같은 종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명심하세요. 네, 속명 다르고 종소명만 같다고 해서 같은 종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거 좀 잘 챙겨두시고. 사자, 호랑이는 같은 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학명 달라요. 레오 티그리스. 사자, 호랑이는 같은 과에 속한다. 자, 잠깐만. 펠리스 같은 속이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화학의 오비탈 죄송합니다. 이 전자 껍질이 아니라 같은 속에 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같아. 왜? 여기 묶어서 같은 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있고 더 큰 분리단계는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묶어 박아서 같은 속이니까. 됐죠? 같은 속이니까 같은 과고 같은 목이고 같은 강이고 같은 문 같은 게 같은 역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과야. 맞습니다. 아니요. 디귿. 사자, 호랑이는 자연스럽게 자연 상태에서 생식적으로 격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연 상태에서 생식적으로 격리된다. 즉 서로 다른 종이다. 맞죠? 네. 서로 다른 종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들어갈게요. 자, 역시 이것도 뭐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건 아직 약간 넘어왔는데 지울까 말까. 지워. 자, 과감하게 지웠어. 너 때문이야. 개구리. 아니말이야. 파타 브라타. 암피비아. 아누르. 라니. 라나. 디구라마쿨라타. 자, 이것이 뭐예요? 스페시스. 이건 속명이죠. 이건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사람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동물 개, 아니말리아, 동물 개. 척삭 동물, 척추 또는 척삭. 아바타 브라타, 포유류, 포유광. 마니말리아, 마말리아, 프리마테스, 영장목, 호미니데, 사람, 호모, 사람 속, 사람과 사람 속. 그 다음에
사피엔스. 됐어요? 종, 사피엔스 종. 종, 속, 호모속. 과, 사람과. 목, 영장목. 포유가. 척추동물. 문, 척삭동물 문. 척추동물 문. 사람, 동물 개.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뭐 더 읽어드릴 거 없죠? 뭐 읽어드려? 뭐 고양이? 자, 집에 있는 고양이를 한번 가장 길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야옹, 너 일로 와봐. 야옹, 일로 와봐. Hey you, come on. Animalia, bata, borata, mamalia, canibora, felli, de felli, domestic goose, come on. 자, 죄송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명명자가 린네일 경우 사자의 학명은, 그렇죠? 속명 쓰고 종소명 쓰. 펠리스, 레오, 린네. 오케이, 맞고요. 2번, 호미니데, 펠리데, 라니데. 종속과, 과명이고요. 과는요, 이 잉글리시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잉글리시로 패밀리이기 때문에 정말 유형관계에 좀 가까운 거에 속해요. 보통 과 정도 되면은. 아우, 쟤네들 같은 과야. 자, 패밀리. 그다음에 사자와 유형관계에 가장 가까운 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죠. 팔리스까지 똑같아요. 유형관계 가장 가깝고 사람과 사자는 같은 강이지만 다른 목에 속하는 동물이다. 어때요? 여기까지 같은 강, 다른 목. 까니보라, 식용목, 영장목, 식용목 이렇게 됩니다. 자, 고양이와 개구리는 다른 문에 속하는 동물이다. 아니죠. 종속, 과목, 강문. 바타브라타 같은 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문이야. 낫두어. 오케이. 아, 잉글리시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3번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금방 답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당연히 현정이는 뭐 당연히 맞는 소리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표범은 변종이 아니라 아종입니다. 아종. 그래서 하은이 틀렸어. 하영이는 얘는 품종이니까 같은 종에 속하니까 자유롭게 교배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요. 이 같은 종, 아종. 예, 같은 종. 여러 아종에서 같은 종이야. 여러 품종도 어때요? 같은 종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종, 변종, 품종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에서 그 아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현정이하고 그다음에 하영이가 맞았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4번은 종분화가 일어나다가 종 A3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 종분화가 일어나다가 이주했대요. 이주. A3가 이주했대. 이주 땡그라미. 됐죠? 종분화를 한 경우인데 지리적 격리에 의한 미조작. 이건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분화야.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분화. 자, 그럼 뭘 묻고 있을까요? 이 자료에 대해서 뭘 묻고 있을까? 기억, 가에서 A1과 A2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단! 뭐라고 나왔어? 다라단단 전부 다 다른 종이다 라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 종. 따라서 A1, A2, A3 and B1, B2, B3 B1, A4 좋아. 전부 다 다른 종이기 때문에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가에서 A3와 A4의 유형관계는 A2와 A4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여러분들 A 보세요. A1에서 A2가 나왔어. 그 다음에 A2에서 A3가 나오고 A3에서 A4가 나온 거야. 가장 최근에 A3에서 A4가 나온 거야. A3가 일로 와서 A3에서 A4가 된 거잖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분화된 A3하고 A4가 가장 유형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맞고요. 디귿 나에서 B1과 B2의 유형관계는 B2와 B4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자, B1, B2 찾아봐. B1, B2. 옛날 얼렁 타임하고 이소족 종분화?
B1에서 또 이소족 종분화. 또 최근에 종분화가 일어났네. B2에서 B4로. 그죠? 이렇게 딱 갈라지면 B2, B2 있는 건데 B2, B2 있는데 B2에서 B4가 된 거니까 B2에서 B4가 가장 최근에 된 거니까 그치? B2에서 B2, B4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B2, B4가 유형관계가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보시면 가시납질이 몰개 긴몰개 라티뇨 아까 토르토테텍스 칼르시스 스클리디스 제프니쿠스 스클리디스 자 정직하게 발음하겠습니다. 아칸소르 호세오스 그라슬리스 슬로 비디오입니다. 스퀄리두스 야포니쿠스 자포니쿠스 스퀄리두스 그라슬리스 몰개와 긴몰개는 같은 과에 속한다. 자, 얘하고 얘는 같은 속이죠. 같은 속이면 그 다음은 과목, 강문계, 역 다 똑같죠. 가시납질이는 긴몰개와 같은 종이다. 가시납질이 긴몰개가 그라슬리 종소명은 같다고 할지라도 학명이 달라. 이게 같아야지 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니죠. 됐죠? 네, 속명이 다르다고 그랬어. 속명도 같고 종소명도 같아야지 같은 종인데 속명이 달라.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니고 몰개와 긴몰개는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지. 왜? 이들은 전부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여기서 같은 종이 있어 없어? 같은 종 없죠. 서로 다른 종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되겠고요. 자, 라스트 6번 보겠습니다. 동물 A부터 C가 같은 종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부터 C가 같은 종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한번 볼까? A와 B 합체 도킹 D and E a birth. D and E birth. 와우. D E 합체 도킹 F birth. 와우. A and C G and H birth between G H wow no son no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 no birth 예 좋아. 오늘 이렇게 잉글리시가 안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A하고 B가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하고 B는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같은 종이에요. 근데 A하고 C가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대. 이들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A하고 C는 같은 종이 아닌 겁니다. 됐죠? 같은 종이 아니야. 그래서 A하고 B만 같은 종입니다. 따라서 기억, A와 B는 같은 종이며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뭔 소리야?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똑같다라는 얘기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같은 종은 맞아요. 같은 종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같은 종이지만 어때요? 유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니은 A와 C는 교배가 가능하므로 같은 종이다. 교배가 가능할지라도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닌 거야. A, D, F의 학명을 이명복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 자, 얘하고 얘는 전부 다 같은 종이 되는 거죠. 같은 종사에서 동일한 종들이 나왔으니까 이들은 A, B, D, E, F는 전부 같은 학명을 갖게 되겠습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종의 개념과 분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 이명법, 삼명법을 통한 학명의 개념 정확하게 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단계를 알았습니다. 그 종의 개념도 좀 중요하니까 제가 문제에서 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게 조금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 딱 넘겨보세요. 168페이지에 169페이지 딱 펼쳐보시면은요. 오 마이 갓! 굉장히 큰 나무가 나옵니다. 개통 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 나오는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 우리가 아까 제가 삼역 6개라는 걸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삼역 6개에 대한 그 개통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시간 단축을 좀 많이 시키셔야 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DNA 복제라든가 유전자 형질 발현, PCR 그리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요 네 문제, 4개에서 5개, 요 4개에서 5개 빼고 나머지 15문항은요 정말 15분 이내에 풀면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 최소한 늦어도 20분 안에 15문제 풀고 시간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4-5문제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2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쉬운 단어는요 좀 빨리빨리 풀어내는 연습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 이게 종명, 속명, 학명?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딱딱딱 풀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개통수와 분류 체계 2개 분류 3개, 5개, 그다음에 삼역 6개까지 이제 과정하고 삼역 6개에 해당되는 그 종들 좀 제가 쫙 그려드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익숙하게 해서 이번 다음 강부터는 실제로 이제 예를 외워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하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강 안 남았으니까 꾸준하게 완강을 해서 우리 기본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잡는 수능 개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우리 개통수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I went to a